네, 감사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지난 10년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통합사례관리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부끄럽지만 네,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 하나가 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통합사례관리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크쇼에 앞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최지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보니까 눈이 굉장히 작게 나오네요. 좀 크게 뜨려고 했는데.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보조 MC를 맡게 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지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두 분의 팀장님 모셨는데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은경 팀장님.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온양 온천도시 아산에서 온 김은경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녕군에서 희망복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선희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자리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끝나고 나서도 감사할지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최전방에서 활동하시는 통합사례관리사님 모셨는데 우리 박미옥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있는 박미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토크쇼 통해서 10년의 회고도 나누고 기대하는 바람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최병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 있는 최병화입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힐링받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시에서 KTX 열심히 타고 올라온 남현수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하고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부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딱하고 무거운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토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밑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다들 좀 굳은 모습이 약간 실망스러운데 다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현재 댓글을 보니까 출석 체크만 하고 계시고 뭐 사실상 참여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볼 겁니다. 네, 모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토크에 대한 주제 토론을 할 텐데 그때 더 추가 의견을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유롭게 참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통합사례관리 10년 그간의 회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사실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10년 전에 일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감동되는 순간, 보람되는 순간, 뭐 부끄럽거나 민망했던 순간, 아니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야, 이분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김선희 팀장님. 네. 다들 앞에서 웃으시는데 우리 저기 창녕군에 계신 분들의 반응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나오신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혹시 지난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요. 저 먼저 사회복지를 27년차 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한 10년차 정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민망했었던 일이 초기 상담 실패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호기롭게 나갔습니다. 산속에 계시는 혼자 계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였어요.
네. 아유, 근데 가니까 저기 뭐 산 등성에서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 나오시는 줄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짐을 한 개 들고 계신데 특이한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꼭 던지는 게 있었습니다. 네, 똥물 바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게 똥물 바가지였어요. 순간 그 오물을 확인하는 순간, 네, 할머니한테 초기 상담이고 뭐 제가 할머니 제가 면사무소에서 왔어요라고 인사 못했습니다. 그 좁은 논두렁을 제가 그렇게 빠른 줄은 몰랐습니다. 45도 각도의 경사진 그 비탈길까지도 2개의 논두렁을 바로 건너서 때려가서 저 밑에 가서 네. 할머니 다음에 올게요 하고 돌아왔었던 초기 상담을 실패했던 똥물에 대한 에피소드가 저는 있었습니다. 항상 하면 이게 네. 용기 있게 가지 못했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0m 그럼 몇 초 되셨어요? 많이 늘었어요 속도가? 달리기 100m요? 그때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여기보다 조금 살짝 좁았습니다 몸이. 네. 지금 좀 커졌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돌발적인 행동이나 좀 과격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나중에 사례 관리 같이 하면서 할머니가 그 후처였어요. 그러니까 후처의 자녀가 거부했었던 그 분을 찾아서 할머니 사례 관리하면서 그 정신병원에 입소까지 좀 할 수 있었게 좀 질환 치료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딸과의 관계 회복하고 따님하고 관계 회복하고 이제 딸 살고 있는 동네로 전출을 가셨던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리기가 저도 굉장히 많이 느셨다고. 네. 비슷하지는 않은데 네. 초기 때 저희 10년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진짜 예의를 다 하고 가정 방문을 가요. 그리고 똑똑 누르고 그리고 또 사전에 또 전화도 하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제가 도망을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남자분이신데 하의를 다 탈의하시고 그건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마 이제 제가 지금이었다면 조금 더 담담하게 문을 닫고 옷을 입고 다시 저를 기다려 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못 봤어요. 죄송한데 못 봤다라는 거죠? 보지는 못했어요. 네.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네. 저 말고도 굉장히 네.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남현수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 있다고. 네, 오늘 와서 바로 알게 됐는데 저도 중국 화교분이셨거든요. 중국 화교분이셨는데 이분께서 마찬가지로 최병화 선생님은 빨리 피하셨다고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에 벗은지를 몰랐어요. 이 대상자 여자분께서 벗은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피부병이 걸렸는데 피부 관련해서 약을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몰랐는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하의가 탈의가 돼 있으셔서 솔직하게 이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계속 보면서 약은 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저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 감사합니다. 순간에도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 네. 적절한 행동이었습니까, 우리 교수님? 네. 교수님은 사실 제가 옆에 앉은 이유가 적절한 행동이었습니까? 혹시 그렇게 나치의 차림으로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예일지. 갑자기 우리 19금 가는 건가요? 네, 아니면 시작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술 취해 있거나 벗고 있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에서는 그 자리를 벗어난다라고 처음에 배우죠. 배우는데 도망쳤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도망치셨지만 그냥 그렇게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만나신 사례이신 것 같아요. 다 처음에 이제 김선희 팀장께서 실패한 초기 상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시도를 한 거죠. 결국은 첫 시도였던 거고 우리가 한 번 만나서 시작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아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우죠. 절대로 혼자 가지 않는다. 그럼 혼자 가서 나는 놀랬지만 도망갔지만 다른 사람이 자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궁금한 그러네요. 거 있어요. 네네. 만약에 그 똥물을 뒤집어 엎었으면 사례 관리 하셨을까요?
그래도 일이니까 또 갔겠죠. 할머니가 산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바가지에다가 네. 그 오물을 동물 받을 얘기는 수밖에 그만하시죠. 없었었어요. 네, 네. 식사 다 하셨죠? 네, 식사 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박미옥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좀 황당하고 민망했.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물론 자양분이 돼서 그죠 지금을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 시작할 때 음. 있었던 경험이거든요.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는 저장강박 가구, 우리 저장 의심 가구 이런 가구들 있잖아요. 처음에 뚫고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 치우기로 서로 동의하고 얘기 잘 나눠졌었어요. 근데 그 집을 치우는 과정에 쥐가 우르르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4살 이랬던 것 같아요. 하고 소리치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좀 우리 교수님처럼 침착하게 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민망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또 다 치우고 제가 24살, 25살이었잖아요. 너무나 해맑게 그 쓰레기집의 봉투가 거의 진짜 2층 주택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그 쓰레기 봉투 앞에 제가 뿌이 하고 사진을 찍은 이런 과정들도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소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똥물 얘기 들으니까 초기 상태 때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내어준 벌레 동동 뜬 오미자청을 마셔야 됐던 기억이 남다고 안 마신다고 거절을 했더니 굉장히 섭섭해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럴 때 마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상자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궁금해요. 저 네. 그거 네. 거부했었거든요. 네, 후회하셨었어요. 약간 네. 그럼 대부분은 그냥 다 각자 신념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안 마시고 나면 정말로 관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참고 드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네.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게 못 마셔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드세요. 같이 드시죠? 이런 전략을 쓴다고도 하는데요. 네네. 뭐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내어주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런 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죄송해요. 이거- 직업병이어가지고 이게 네네네. 욕을 하는 이상한 것처럼. 거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저 댓글창 네. 보니까 오미자청 얘기하셨잖아요. 네. 시각장애인 어머니신데 커피 포트기에서 바퀴벌레 올라오는 거 저 봤어요. 근데 커피물을 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포트 하나 다시 씻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왔단 말씀 못 드리고 네네네. 커피 안 보이시니까 바퀴벌레 나왔단 말씀 안 드리고 씻어서 바로 제가 끓여드릴게요 하고 끓여서 좋은 마셨던 방법인 것 적이 같아요. 있어요. 예. 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네네.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다릅니다 관계가. 정말 달라지는 게 제가 몸소 느낀 게 처음엔 저를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경계를 많이 하다가 그 컵이 있습니다. 유리컵인데 당뇨를 앓고 있어서 일단 시력 저하가 많이 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가 온다고 오렌지 주스를 사서 거기 유리컵에다가 넣어서 저한테 주시는데 일단 음식물 찌꺼기 묻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은 고민을 순간 찰나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마셨어요. 마시고 과감하게 나오면서 다음에 또 와도 되겠죠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그분에 대한 그 표정은 정말 이제 다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의 그 뉘앙스를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하고서 앞으로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외에 그때부터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커피 같은 거 주시면 주시는 대로 잘 그렇게 먹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댓글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다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멋있다고는 하겠지만 네 글쎄 좀 쉽지는 않은 결정이지만 대상자분들과 더욱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조금 감동되거나 내가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 기억들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로 기억으로 또 살아가는 동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 김은경 팀장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또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경아 이렇게 부르는 네. 우리 가족이 한 명 있어요. 가족이 한 명 예, 있습니까? 근데 전에는 이제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였는데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 친구가 저를 길에서 보거나 어디서 보면 은경아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고 있으면 은경아 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듣게 소리를 질러서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부를 때 나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사실은 동갑인데 그래서 내가 많으니까 은경아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 누나라고 부르겠대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저희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옵니다. 오는데 와서 누나 나왔어 하고 정말 전 직원이 다 듣는데 이제 소리를 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리고 와요. 오면은 그 친구 좋아하는 커피도 타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 장애를 좀 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친구를 조금 이제 학대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착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호 체계를 좀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친구한테 다 같이 박수 쳐줬어요. 저희가 참 즐거웠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박미옥 선생님. 팀장님 그러면 만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은경아 이렇게 할 정도면 오래 되신 것 네네. 같은데. 네네. 한 10년 정도 됐죠. 예.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야 정말 이 대상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 보면은 가족처럼 된 사례가 있으면 좀 남겨주시고 네 우리 김선희 팀장님 네네. 똥물바가지 네, 커피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커피랑 연결되어 있는 그 사례관리 대상이 있었는데 5년 정도 되셨어요. 그분은 만난 지가 그 사례관리를 한다고 갔을 때 동네에서 제가 그 가구에 가는 것을 말렸었어요. 약간 동네와 좀 떨어져 있는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었고 여자 혼자분 사셨는데 50대였었어요. 가는데 그분이 이제 화가 나거나 이제 동네 사람하고 교류 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낫을 들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도 말리셨어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혼자 고립되어 있고 대인 관계도 안 되고 생계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질병 진단도 받아야 되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례라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문한지를 라포 형성이 아주 좋은 것들 있죠. 쌀도 갖다 드리고 라면도 갖다 드리고 괜찮은지 계속 방문을 했더니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면서 커피 믹스를 3개 주셨어요. 손에 주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고 그분은 판토마임식으로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커피를 3개 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넣어줄게 라는 형태의 눈을 깜빡거림을 하시면서 주시고 그날은 저기 마을 입구까지 저를 배웅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만나러 업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017년부터 저기 비상체제가 이미 마스크 비상체제가 시작됐었습니다. 저희 면사무소 그분이 오시면 세계 그 공기 그 청정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여직원들이 민원대 앞에 있는 여직원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항상 구비를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탁을 했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믹스를 업사무소에 오면 항상 맛있게 한 잔 먹고 갈 수 있게 꼭 좀 나 없더라도 좀 타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누군가와 관계가 없었던 그분한테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분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까지 찾아오고 우리의 이웃처럼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는 그분. 그런데 꼭 공짜는 아닙니다. 뭘 주실까요? 항상 갔다 오면요 장날 왔다 가시면요 배춧잎을 하나 주고 가십니다. 10,000원짜리일까요? 배춧잎일까요? 리얼 배춧잎. 제 책상 위에 배춧잎을 하나 두고 가시고요. 다음 날은 아카시아 잎사귀를 하나 두고 가시고 커피값 대신. 그 다음 날은 없을 땐 기퉁이를 살짝 찢어가지고 저 자리에 두고 가세요. 나 왔다 갔다 커피 잘 마시고 간다라는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그의 기준을 봤을 때는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우리와 함께 끈을 맺고 진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커피 믹스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분 공기청정기 지금은 어떻게? 여전히 조금 빨간색. 그런데 다행히 호더스 정우군 걱정을 했었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올해 청소를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산 밑에서. 네네네. 사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의 힘. 멋지다. 교수님 혹시 그 배춧잎을 놓고 간다거나 종이를 뜯어서 놓고 간다거나
이거는 또 어떤 심리적인 영향? 잠깐 모르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교수님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적극적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저는 자꾸 화면만 신경 쓰고 있나 봐요. 저만 눈이 작게 나온 줄 알았더니 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편해지셨고요. 네. 그 뭔가를 그 감사의 표현이든 네. 뭔가 나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네네. 표현이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뭐 쓰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뭐 벌레가 있지만 뭐 주스를 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분은 정말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뭇잎, 배춧잎, 처음 배춧잎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스인 줄 알았더니 아까 돈 받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네요. 배추잎 받은 거 이렇게 당당하게 아. 말씀하시지, 그죠? 네. 그럼 배추잎만 주시고 배추통은 갖고 가신 건가요? ip사기 한 입. 잎사귀 하나. 네. 네, 순수하시네요. 그분은 시를 쓰셔도 되는 분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은 네. 이게 그 전국에 계시는 통합사례관리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비슷한 유형의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통합사례관리사님들만의 그런 표현 방식이 혹시 기억에 남는 게 네. 있습니까? 네. 저한테도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뭘 좀 보내세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보고 보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네네.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코로나19 음. 터졌을 때 음. 그 마스크 끈 있잖아요. 네네. 목에 거는. 끈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가끔 이제 뭐 저희 이제 직원들과 같이 먹으라고 뭐 먹을 걸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육 중에는 뭐 그 동네 특산품 뭐 그 모심잎 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받으면 저희 막 신고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답례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주로 이제 먹는 거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반응을 하시는 그 내용은 주로 뭐 카톡이나 뭐 본인들이 뭐 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락을 주시는 거 그게 네. 저한테는 가장 공부도 되면서 음.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하고도 이제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지 또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감동적인 사례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네, 정말 해야 돼요. 네, 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동한 사례를 꼭 얘기해야 네, 돼요. 꼭. 저는 사례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사례를 하시면서 감동이나 보람은 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똥물을 피하던 뭐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던. 근데 사실 제가 사례를 하면서 가장 그 보람이랑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거를 느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 개입할 적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가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서 지역 아동센터에 실습을 다녀왔어요. 저도 그 아이를 사례관리 대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사회복지과를 들어가서 지역 아동센터에 사례를 마치고 실습이 끝나고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보면서 선생님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왜 이러지 이랬는데 선생님 저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아는구나.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우리들이 열정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을 저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힘드셨겠구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 잘못된 사례들이 되게 많고 화가 났던 사례들이 한순간에 딱 그 멈춰지면서 다시 시작해봐야지 하는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꼭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 남현수 선생님께서는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청일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남자 통합 사례 관리사분들만의 그런 또 고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남자들만의 아, 또 혹시 뭐 보람을 받았거나 상관없지만 남자로서 혹시 고충을 느낀 게 혹시 있는지. 우선은 물어봐 주신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 없는 걸로 이렇게 예, 저를 물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해요. 사전회의 참여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되게 좋아서. 좋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잖아요. 네네네. 전국적으로. 그저께 제가 귤 300박스를 나르고 왔는데 우선은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국에 계시는 남성분들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뭐 지금 귤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말, 연초 뭐 또는 뭐 추석이나 명절에 지속적으로 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대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차량 문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딱 3명, 2명, 4명 정도만 차 위에서 내리는 사람이 거기서 뭐 여러 명이서 서서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좀 당일 날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다음 날 되면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뭐 쑤시는 데도 많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가 27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40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42살. 예. 그래서 뭐 제가 니만 40이냐, 나는 지금 이제 60이 이제 나갈 때가 다 됐다. 이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동료들한테서 많이 또 이제 또 응원도 받고 해서 조금 많이 힐링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물품을 나르고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 외에 또 일이 많아요. 가끔씩 하더라도 저희는 13년 동안 연속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디를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고 네. 그럼 그 일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고충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평등 교육 요즘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하는 이유에 맞춰서 이제는 평등하게 와서 같이 이들도 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 카메라 한번 잠깐 보시고요.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그 테두리 안에서 정리 개념으로 네 우리 좀 전국에 계시는 저쪽 저기를 카메라라고 보라고요? 합니다. 네, 담담하게. 선생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당면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쌀 한 포든 귤 한 박스든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저 가운데 계신 분 한 분이 엄청 유독 얼굴 크게 나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굉장히 많이 우고 계시네요. 저분이 얼굴 크게 나오시는 분. 저분이 바로 네.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분이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네. 고령군의 이문배 선생님이시라고 저와 같이 비슷하게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그거를 분이시죠? 지금 흔드는 게 보이네요, 진짜. 네네. 예, 신기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은경 팀장님도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그 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누나 저 기억하시겠어요? 누나예요? 네, 네. 이런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위로가 됐던 그런 전화인데 정말 이렇게 좀 절도 이런 걸 이제 위탁 아동의 가정 아이였는데 절도도 하고 해서 파출소 이런 데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제가 많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많이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도 받게 되더라고요. 아, 이 현장에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 못 받아보셨죠? 다 따라가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따라갔어요. 갔는데 못 들어가요, 사실 현장에. 근데 옆에 경찰관이 제가 너무 애타해서 그랬는지 알려주더라고. 그냥 따라 들어가래요. 가서 그냥 얘기하래요, 검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 못 들어가는 데인데 그랬더니 그냥 못 본 척 할 테니까 들어가래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얘기를 해서 데리고 온 기억도 있는데 최종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소년원 재판까지 이제 왔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 그 편지가 왔을 때는 주위에서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 이제 상사분들도 이제 걔 그만 도와줘 이제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내가 제 엄마면 이거 그냥 한번 버르장머리 고치라고 교도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아이를 근데 그 판사님이요 제 말을 믿고 애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딱 둘이 가서 재판을 받아요. 아이하고 보호자하고. 근데 애가 보호자가 없는 걸 아는데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무원이에요.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보호하고 더 케어하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저를 믿고 제가 뭔데 저를 믿고 아이를 그날 그냥 바로 석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한 10년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근무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누구시냐고 이렇게 확인하더니 누나 저 기억하시겠어요 하는데 제가 걔를 어떻게 잊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고 그 친구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어디에서 아주 잘 생활하고 있고 정말 가정도 꾸리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살면서 이렇게 아내하고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면 제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딱 2번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제가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옆에서 뵈는데 눈에서 눈물이 아른아른 거리세요. 팀장님. 참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례 관리가 요람에서 우덤까지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게 사례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근데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한대요. 도대체 어디까지 사례 관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시 그를 지금 제가 원래 준비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혹시 야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될까 싶다가도 이것까지 해봤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 얼마 전에 네. 시신 검진 검안이죠. 네네. 네, 제 그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이제 사망하신 분이신데 이제 폭력이라는 부분이 약간 의심쩍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의사들만 보고 다른 사람만 볼 게 아니다. 나도 보겠다. 나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내가 여지껏 관리를 했으니까 내 눈으로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시신 검안하는 데까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게 멍이 아닌데 멍이라고 이제 판정을 하시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가면서 했던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검안이 끝나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때까지는 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대요.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마 뭐 자살을 목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망자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사망하신 분의 시신을 다시 검안을 하는 데에 저희가 참여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는 아직도 이제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되게 오래 가기는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와 유사한데 어머니 가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 가구였는데 그 집에 큰 딸이 17살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13살 그리고 5살 아이가 있는 집인데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자살 시도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보내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17살짜리 아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망 선고를 듣기 너무 힘들어해서 그리고 그 5살 아이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사망 선고하는 그 병원에 같이 있었던 기억이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또 막 생각나고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든 이제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스스로도 그거를 치유하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딜레마는 되게 많아요,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 그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 1,000분 정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분 정도 되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하는 일이 또 찾아다니면서 그런 힘든 분들을 찾는 역할이다 보니까 굉장히 내적 갈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2가지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개인의 감정이 동요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도와주고 싶지만 또 자기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칼 들고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의무감에 간다라면 그건 또 본인이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 2가지 측면으로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눈물을 흘리셨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하면 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면 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이게 10년이 돼도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우리 막 같이 막 울거든요. 그 이제는 막 되게 덤덤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위험해요. 정말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뭐 통합사례관리사든 사회복지 공무원이든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쭤보신 내용은 사실은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기 때문에 행동을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할 때 그리고 위기일 때 대응하는 것과 좀 이게 만성화되면서 같이 해야 될 때는 혼자 결정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그게 뭐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정말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대책을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 이게 다 우리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하다가 무슨 일이 났다고 해서 내가 역량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게 떠오를 것 같아서 네,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사례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네. 우리가 아마 밤을 샐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일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시다 보니까 나름의 그런 슬픔이나 상처,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도 그 스트레스라는 것, 상처라는 것은 계속 쌓이기 마련인데 물론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좋을지 한 두 분만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자발적으로. 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많이 걸어요. 걸으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하고 걸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네네. 뛰라고요,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우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아까 전에 최지성 교수님 말씀하셨었지만 왜 저희를 위해서 왜 사례 관리자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어떤 뭐 논문도 뭐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를 위한 그런 어떤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혹은 또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 이런 곳에서 네. 저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 관리만 하기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 처우 개선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벅차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계시는 또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과도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진짜 복지 체감도가 올라가잖아요. 저희 처우 개선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복지 체감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 연구를 좀 더 수당에 관련해서 자격 수당과 위험 수당에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네. 공평하게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박수 나오네요.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잠깐만요.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박수가 나온다고요?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염원이 네. 많이 문자를 받고 왔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에 대해서 네, 말씀 네, 근데 그 연구를 제가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키셔요. 네. 네, 연구 뭐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에서 하실 거고 네. 그 연구에 참여하라라고 하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노하우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또 다른 노하우가 저는요? 있다면? 네. 저는 이러한 사례를 하면 그 선생님한테나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걸 집에까지 절대는 가져가지 마라. 이건 우리 사무실에 우리 일이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쩌면 내 인생의 삶을 지우개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건 업무니까 업무는 우리 어깨에서 내려놓고 가라고 꼭 말을 해요. 왜? 이게 전이가 돼서 내가 오늘 힘들었던 게 내 아이나 내 가족에게 전이 되는 것은 정말로 정말 그 지혜롭지 않다라는 늘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떼놓고 가기
저는 그래서 떼놓고 가기에 가장 큰 기법 중에 집에 돌아갈 때 아주 고성방가로 노래를 부릅니다. 네, 저만의 예. 그래서 노래를 신나게 하면서 네. 오늘 있었던 일 좀 털어내고 예, 집에 가서 좀 사무실 일은 좀 내려놓고 좀 지혜로운 엄마, 예, 지혜로운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문득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노래를 시키라는 얘기인가? 시키라고요, 교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괜히 우리 팀장님 노래 굉장히 잘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노래 부르고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박수가 나오면 해야 되나? 안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딱 한 소절만 할게요. 네, 딱 한 소절, 딱 한 마디만. 아, 그런 저는 그 통합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진정함과 열정을 가진 일어나 사람을 이건 아니죠? 만났을 때 맞아요. 그분이 어떻게 잘 또 우리 지역의 이웃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사를 조금 해서 자 박수 칠게요. 하나, 둘, 셋. 인생이란 강물이를 덧없이 부초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열정 있는 복지사를 만나서 인생 다시 시작하려 해. 일어나 감사합니다. 일어나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아니 개사까지 했으면 아까 밑에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아, 시켜달라는 얘기였구나.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함께 서로 위로해 준다는 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행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 날 것 그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 그래서 한번 듣고 난 뒤에 소감이나 좀 이제 혹시 사례관리사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년 얘기하니까 저도 10년 전 이 시기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원서를 냈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이 일을 했는데 4월 12일 날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할지 모르고 제가 원서를 낸 거죠. 네. 그냥 연구를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10년을 선생님들과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 그 뒤에 이제 그 표제에 나온 걸 보고 멈추지 마라는 거 보고 좀 무서웠어요.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도망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0년 동안은 정말 달리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감동적인 사례도 말씀하셨고 어려웠던 일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살아남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힘든 상처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통합사례가사 2분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데 10년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 아직도 부족한 것 같지만 앞에서 영상 보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뒤에 또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채팅을 치시는 분들끼리 서로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보면서 바로 좀 읽어드리고 우리 저기 그 남현수 선생님 칭찬하는 글이 있었는데 네, 청일점 남현수 선생님 20대 입문하셔서 벌써 40대라니 진심으로 애쓰셨습니다. 권남정님께서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선주님께서는 계속 글을 남겨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2년에 걸쳐 사례를 진행했던 어르신이 고마웠다며 송이버섯은 참 유혹이 강한데 네, 송이버섯을 선물로 주셔서 어르신께 귀한 버섯 저 말고 저보다 어르신한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들여봐 주는 사람들한테 드리라고 오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거절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권남정님께서 또 이전주 선생님 송이버섯 센스 있게 거절할 줄 아는 전문가 멋집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이 권남정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분 다음 토크 콘서트가 있다면 부르고 싶습니다.
김옥연님께서는 청자년 1인 가구 은둔형 남자인데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종결했고 1년 6개월 후 대상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덕에 15년 더 살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옥연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댓글 보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댓글을 다들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선주님 제가 커피 교환권 한 장 선물로 드리기로 하고 어디 계시죠? 권남정님 네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커피 한 잔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안 보고 계셨구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줌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안부 전화를 주신 분들한테 이제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무연고 노인분 임종 때 주물러 드리고 장례식 후에 납골당도 모셔드렸다고. 지금 대전 동구의 길선미님,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무연고 노인분들을 임종 때 손을 주물러 드리면서 마지막을 함께 했다라는 내용인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목장이라고 했는데 수목장 실제로 보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있다라고 하고요. 전국에 계시는 많은 사례관리사님들께서 사실 이 댓글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계속 의견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를 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과거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화이팅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 박수와 함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훈을 삼았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려갈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남현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라는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날은 1부 때 이미 결정이 났죠. 네, 1부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우리 김선희 팀장님, 네, 김선희 팀장님 먼저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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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는 좀 미래 아마 제가 늘 그 사례 관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초팀에서 생계비를 아무리 돈을 그죠? 20일 날 기초생활수급비 돈 들어가는 걸 전국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소리가 얼마만큼 클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는 이 서비스 자체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서비스는 저는 아니라고 해요. 사람에 대한 서비스, 휴먼 서비스가 우리 사례 관리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좀 발전을 해서 이게 좀 그 우리 사례관리 선생님들한테도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뭐 직제 조직의 구조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지 못하던 그런 분들도 좀 생활이 안정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자립을 하게 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그 성과죠, 그죠? 그러한 진정한 성과들을 볼 때 그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일까? 그러한 보배로운 가치들은 여러분들이 이 우리 복지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보석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아프지 마세요. 네. 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프지 마세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손희 팀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해서 이벤트를 했어야 되는데 팀장님 요거 이따가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저희가 환기하는 영상을 제가 뺐는데 이벤트까지 같이 빼버려 여러모로 좀 죄송한 게 많대요. 우리 팀장님한테는. 자,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여를 해주십시오. 선물이 지금 4개가 남았는데 자, 통합 사례 관리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 팀장님. 예.
팀장님, 자 우리 계시는 분들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통합 사례 사례 관리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오징어 게임. 아 미리 준비하라 그랬더니 네 이유는 뭔가요? 네네.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이유. 네. 오징어 많은 게임이요? 분들 보셨을까요? 각 단계마다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한다. 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같이 하면 그래도 살 방법이 있다. 오. 그리고 각자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 그래도 힘들다. 뭐라고요? 사례 관리, 모든 과정은 힘들다. 모든 과정은 힘들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야 이런 거는 뭐 명예의 전당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네. 네. 우리 그럼 이제 김우경 네. 팀장님. 예. 냅두면 된다. 냅두면 된다. 냅두면 네. 된다. 왜 이유는 네. 때로는 너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음. 좀 조급하게 막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그런 의견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들볶지 말자.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막 갖다 너무 주지 말자. 조금 기다려보자. 스스로 할 수 있다. 네네. 네. 여론은 안 좋네요. 네, 다음 분. 네. 다음 분. 네. 우리 최병화 선생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준비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들었는데 음. 사람 마술사. 사람 마술사. 네, 제가 손으로 해보니까 딱 5글자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음. 때로는 마술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쉬움도 남아 있고 어쨌든 속이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거짓은 보여주는 아니지만. 게 아닐까 싶어서 사람 마술사. 사람 마술. 네. 우리 김선희 팀장님. 저는 긴 징검다리, 경상도로서 발음이 안 됩니다. 징검다리, 네네. 긴 징검다리. 왜 긴 징검다리.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가구에 대해서 그 열정을 아주 길게 그리고 사례가 마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열정과 그 소중한 인연들이 길게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여러분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사례 관리.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죠? 누가 울컥하네요. 뭐 이거 한번 뭐지? 더 할까요? 위에 네, 거였구나. 네. 네, 자 위에 거였어요. 자 남현수 선생님 예. 지금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댓글들이 끝까지 간다. 네. 자 심부름 센터는 뭐예요? 잠깐만요. 네. 남현수 선생님. 예. 저는 뭐 원래는 이게 형식상으로 하는 거는 무지개 빛깔. 형식상으로는 무지개 빛깔이었고 원래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네. 해라 대야 뭐 그냥 이 정도로 저는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를 만나면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맞으면 그래도 좀 잘 진행이 되면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뭐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일단 뭐 형식상으로는 무지개 빛깔 7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상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나면서 저희 선생님들 색깔을 드러내고 또 얻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호 존중하면서 그런 내용을 저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심부름 센터 때문에 난리 났어요. 지금 다들 안 센터 봤어요? 반응이 전혀 안 올라오네요. 자, 잠시만요. 우리 교수님도. 네. 저도 시키는지 몰랐는데요. 네. 저 이거 하면은 비웃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강의 안 오시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는 짝짝짝짝짝이에요. 이거 박수로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 자, 시작. 짝짝짝짝짝. 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동은 하는데 가장 호흡을 잘 맞추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박수를 치는 거래요. 우리가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네네. 근데 이거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짝을 되게 잘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저 짝?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네. 특히 색깔이라도 맞춰 입고 올 걸.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네. 어떡하죠 이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시간 조금만 더 끌어주세요. 괜찮아요. 저기 고민이 뭔지 네. 아시겠죠? 우리 막 박수를 치면서 같이 가자. 뭐 네. 짝짝짝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수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주는 것처럼 함께 맞춰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센스 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댓글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두 분한테 또 선물을 드릴 건데 혹시 자 누가 한번 우리 김선희 팀장님
경남 권역 말고 다른 권역에 있는 분 한 분만 추천해 주십시오. 센스 있는 댓글 아까 하나만 포기하지 마. 따로 또 같이 에헤라디아 내 손 잡아요. 최애의 직업 예. 가기 짝짝짝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잠깐 가성비 최강. 짝짝짝 의미 있다라고 은근히 반응이 많네요. 네, 김선희 팀장이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지금 좀 전에 인천이었는데요. 네. 예, 우리의 현실을 너무 반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맨 땅의 헤딩. 맨 땅의 헤딩. 하지만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처음은 맨 땅의 헤딩이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맨 땅의 헤딩. 네. 네. 그래도 항상 성공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구의 신금식 선생님께서 네네. 이렇게 작성해 맨 땅의 헤딩. 맨 땅의 헤딩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잠깐만 교수님 우리 박미옥 선생님 한번 뽑아 주실까요? 지역을 안 써놓으셨어요. 원조라고 쓰셨는데 네. 아이고 머리야. 아구머리야. 어, 아구머리야. 힘드신가 봐요. 생각만 하셔도 사례 관리. 뭐 그래도 잘 해내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분, 다른 분. 혹시 또 유튜브에서 한번 유튜브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유튜브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터닝 포인트. 터닝 네, 포인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례 관리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례 관리는 터닝 포인트다. 네, 네. 그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선영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 자, 이 두 분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땅 헤딩 이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 이제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좀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아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어요. 팀장님 다시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고 감사합니다.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 또 오세요. 네, 도망가지 네. 마시고요. 좋은 기억이잖아요. 자, 우리 남현수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는 온통 처우 개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 한 머릿속에는 번 더 강조를 하시죠. 네. 처우에서 처우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현장에서 안 다치고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들어가면 누구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돌아가면은 항상 그거를 잊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또 집사람한테 또 할 때가 있어요. 갖고 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사람은 이제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스트레스 안 하면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또 다시 한번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은 음. 목말라 있고 네.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평이하게 평균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뭐 보건복지부나 정보원이나 혹은 뭐 교수진 분들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응원을 강력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20년 네.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면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팀장님. 또 한 번 더요? 네네네.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 좀 같아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네.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가야 되겠죠. 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말로 에너지 소진 하더라도 본인 건 챙겨가시면서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촘촘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챙겨가는 진짜 리얼 통합사례 관리 사업으로 함께 하기를 항상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남현수 선생님 지금 댓글 무지하게 올라오네요. 네, 팬 된다고 막 대전에서 오산에서 최 선생님 지금 허겁지겁 확인하고 계시는데 파이팅해요,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병환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저도 남현수 선생님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전국에는 다 통합사례관리 맛집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렇죠. 저희가 바로 맛집의 주인공들이고 또 요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맛집이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되려면 또
다 같이 단합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뭔가 같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뒤로 서지 말고 같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자를 만났어도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손 내밀듯이 남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에 다 통합사례관리 맛집 있죠. 시군구 다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웅 여사님도 그 맛집들이 진짜 맛을 내려면요 회포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오기 전에요. 네.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대만을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네. 정말 행복했다고 그때 갔다 와서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회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아 네. 진짜예요. 네. 저기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가 중단됐는데 우리 네. 센터장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외 연수 통합사례관사 연수 재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옥 선생님도. 네, 지금 통합사례관리 현장 10년의 회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이제 기대하는 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계속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실무자분들 다들 많이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단단해지셔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있을 때 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버티시고 견뎌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20년, 30년 더 버텨서 자 소중한 장면 하나하나 다 챙기셔가지고 즐겁고 우리 김선희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강하게 또 통합사례관리사 20주년, 30주년 이렇게 성과 보고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정말 이 그 다이나믹한 현장들이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엉뚱하지만은 제가 사례관리사님의 시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고 좀 뭔가 의미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감상을 표현하는 방식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앞으로? 네. 예, 일단 20주년에는 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 교수님.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어떤 분이 깐부 생각해보니까 얘기. 나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깐부라고 순이님이 이렇게 댓글로 5글자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 5글자 하고 네, 계세요? 우리는 깐부래요. 아, 네. 깐부요. 교수님. 네. 그냥 많이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네. 사례 관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부족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사례 관리로 떼어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앞으로는 정말 사례 관리에 정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오늘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와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에서 앉지 않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고 계신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축적하셨던 경험과 지혜 이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례 관리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회보장 제도와 자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선생님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많이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그 확장을 위해서 더 고민하는 10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례관리사님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유일하게 어찌 보면 제가 민간인 좀 계시는구나. 네, 그 민간인 중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도 그리고 이제 형제들, 그 친구들도 모두 외면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례관리사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사님들 모두 전국에 계신 분들의 모든 기대와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 되어주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죠. 이제 됐습니다 할 때까지 찾고 물어봐요. 그게 저희의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꼭 맞는 복지를 찾고 연결하는 우리의 일은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그걸 몰라서 그저 견디고만 계신 분들도 많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 저희를 만나게 되죠. 마을 통장님이나 이웃 신고로 접수받고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는 어르신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주세요.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였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찾고 또 찾아가야 겨우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기는 더 힘들죠. 그래서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역에 복지 자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상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대상자 가까이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업을 정의한다면 공공과 민간 자원을 아울러서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현장 실천가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와의 공동 목표라고 생각해요. 같은 목표를 세워서 함께 달려나가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것, 그게 통합사례관리의 핵심 포인트죠. 글을 모르던 분이었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글을 배울 용기를 얻으신 거죠. 희망이라는 게 나와는 상관없는 글자에 불과하다고만 늘 생각하고 사셨대요. 아, 이 희망이라는 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나.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만 계시던 분이 이제 먼저 전화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기까지 하세요. 선생님, 저 죽지 않아요. 열심히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구나. 제가 뭘 더 바래요. 그거면 됐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살고 싶은 순간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산다는 걸 느끼는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 말을 떠올립니다. 선생님 믿고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자신을 믿고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웃이 더 많아지도록 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통합사례 관리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반짝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함께 이겨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태그 형태로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패널 분들께 하나씩을 좀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해요 이벤트에서 선정한 이유를 직접 손을 이렇게 딱 들고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우리 남현수 선생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네. 통합 전문가, 뭐 니즈 충족, 네. 힘내라고. 저는 힘내라고 이 문구 때문에 네. 일단은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뒤에 혹시 써 있나요, 소속이? 대전 유성구 이미경 통사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미경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한 개 더 소개를. 네, 하나 더요. 네. 아까 전에 활약해 주신 분이 이선주. 잠깐만요. 자, 이분은 네, 대한민국 최고 통합 사례 관리사라고 써주셨어요. 네. 네, 그 댓글에 황제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댓글을 아주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두 분 저는 골랐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챙겨가는 분은 또 처음 봤네요. 자, 좋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희 팀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아마추어라서네. 예, 통합사례 관리 복지의 히어로. 예, 이렇게 이제 쓴 걸 지금 골랐고요. 경기 안성의 이영심 통사님이 쓰셨는데 여기서 가장 그
그 마음에 드는 멘트가 히어로, 진정한 영웅이고 내일의 희망을 걸고 예. 오늘 열심히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우리 복지 현장에서 희망입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화 선생님. 빠름 희망의 전도사라고요. 경남 함안군 정경숙 통합사회관리 선생님인데요. 네. 거북이 같지만 토끼 같이 행동하시고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희망의 전도사라는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지금 여기 참여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치킨, 그죠? 치킨 한 마리를 쏘도록 합니다. 치킨, 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네. 떴다 이반장 치유해결사 경기도 오산시의 이은하 통사님이 내주신 건데요. 치유는 그 클라이언트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박미옥 선생님. 네, 강원도 화천구 조성옥 통합사회관리 선생님 보내주셨고요. 네, 동행이라고 쓰셨고 동행하자 클라이언트와 천천히 동행하자 행동하자 클라이언트와 지금 딱 저희 얘기인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와 늘 함께하고 행동하는 저희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화천군의 조성옥 통합사회관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짧게 진짜 인사만 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네.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그 작년 올해 그 오프라인으로 뵙지 못해서 조금 멀어진 마음이 생각이 좀 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00km 뛰고 있고요. 내년에 1년간 1000km 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명 선생님. 네, 아침 일찍부터 KTX 타고 왔는데요. 이번 토크쇼 준비하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신 여기 다른 선생님들과 팀장님, 교수님 그리고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우리 통합사회관리사 선생님들과 실무자님과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경 팀장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하고 우리 대상자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이 없지만 끝을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하면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부터 먼저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 저는 복지 죄송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죄송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그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보건복지부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서 저희가 거침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는 사례관리 지원센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복지 현장에서 모든 어려운 구석구석마다 발걸음 마다하지 않고 가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 여러분이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수고 많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남현수 선생님. 예, 저는 일단 헬런 켈러가 말한 그게 문구가 자꾸 생각나는데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희망복지지원단 전부 다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통합사례관리사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나 보건복지부 모든 분들이 합심이 됐을 때 저희들 전체가 복지 체감도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급하게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으로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이 자리를 채워 주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이제 덕담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원조님께서 MC님 절대 대상자로 만나지 마요라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댓글을 기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댓글들을 모두 소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나더라도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변 동료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그때 다시 모여서 오늘 이 자리를 추억하면서 그때는 또 지난 날을 얘기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전국에 계시는 통합사례관리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